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하루가 달라지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미국의 국세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탈세자의 세무조사를 전문 세무조사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우리나라 국세청 또한 첨단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상한 자금 거래의 지능형 금융 패턴 분석 기법을 통해서 납세자의 탈루세액과 과세 기법을 한층 더 촘촘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긴급히 여러분들에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종 금융거래를 어떻게 해야 폭탄 세금을 방지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제가 국세청 조사관실에서 재직 시 조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국세청이 발송하는 주식 취득자금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와 재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선 A라는 사람이 받은 자금 출처 해명자료를 살펴보고 왜 해명자료를 A는 받게 되었으며 추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녀의 주식투자금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는데요. A의 질문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세무서에서 제 증권계좌의 주식 및 현금 등 평가액 약 3억에 대해서 자금 출처 소명서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A의 자금 원천 및 소득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A는 25세로서 현재 대학생이고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으며 알바 소득 3천, 그리고 매월 부모로부터 생활비로 6년간 통장으로 130만 원씩을 받았고 또한 친구로부터 빌린 돈 5천만 원,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미작성했으며 부모님이 얻어준 원룸 전세 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해서 주식 및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으며 현재 계좌평가액은 3억으로 투자 원금 2억, 투자 수익 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원룸 전세계약자 명의는 최초 계약 시 자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A가 국세청에 자금 출처로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될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 계좌의 평가액은 3억이 되는데요. 원금 2억과 평가 이익 1억이 되겠습니다. 투자 원금은 2억이 되겠는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돈 1억 2천과 알바 소득 3천, 친구에게 빌린 돈 5천. A의 국세청에 소명할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증여로 받은 돈은 아닌지, 그리고 알바 소득과 친구에게 빌린 돈의 성격, 그 자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금 출처의 소명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은 증여 추정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출처 소명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로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학생이 아껴서 재산 취득행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구입한다거나 주식 투자, 적금, 예금 투자 시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바 소득 3천만 원 또한 객관적인 소득 출처와 증빙을 제시해야 되겠으며 친구로부터 빌린 돈 역시 차용증 작성 및 돈의 입금 증빙 등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1억의 투자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면 실제 그 1억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고 본인이 거래해서 투자 수익을 올렸다는
거래 내역 증빙서를 제출을 해서 매매 차익에 대한 투자 수익을 정확히 근거와 증빙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가 제출한 소명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증여세 추징 예상세액이 어떻게 과세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시다시피 증여 공제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으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소명 자료가 부족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면 예상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금 2억에서 증여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을 하면 과세 표준이 1억 5천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증여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을 공제하면, 그리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약 40%인 8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요. 총 누적적으로 추징 예상세액은 약 2,800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여러분들의 가족 간, 타인 간 금전거래와 금융거래를 어떻게 분석하고 세무조사 기법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 과정들을 이해함으로써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금전거래에 더욱 세밀하게 주의하여 무심코 잠깐의 실수로 폭탄 세금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대비하고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이 과거에는 부족한 인력난으로 인해서 수동적인 세무 분석 자료에 의존했으나 현재는 국세청의 AI 인공지능 첨단 시스템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서 세무조사를 실시간 체크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인데요. 국민들 계좌를 샅샅이 분석해서 탈세나 범죄, 불법 행위 발견 시에는 국세청과 검찰, 국정원에 통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TR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인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금융기관이나 ATM 현금 지급기 등을 합해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보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TR 제도, 의심거래 보고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불법 금융거래가 의심이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PCI 시스템,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재산 증가와 재산 증식, 그리고 소비 지출 내역 등을 상호 비교를 해서 탄루 소득을 추적을 해서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TI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는 각종 근로나 사업, 부동산, 주식, 기타 소득 등을 국세청에 신고 제출된 서류나 수집된 과세 자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파악을 한 후에 세무조사 기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국가가 왜 개인의 사적 금전거래를 간섭하느냐고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는 세금 탈루와 불법 범죄의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들 각자가 항상 내 금융거래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가족 타인 간 거래 시 자금 출처가 투명하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족 타인 간 안전한 금전 금융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금전 거래가 추후에 국세청 또는 관련 기관의 의심을 받거나 불법 금전 거래로 악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거래를 하셔야 되겠고요.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 간 금전 거래, 예를 들어서 자녀 학자금이나 생활비, 용돈,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을 지급할 때 투명하게 증빙을 잘 갖추시고 사후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타인 간 금전 차용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서 등을 작성을 해두시고, 금융기관 거래 시에는
가급적 고액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며,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 시 증여세 사전 신고를 해서 추후에 자금 출처를 완벽하게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의 주식이나 예적금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증여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자녀의 주식 투자를 부모가 예를 들어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기여도에 따라서 원금과 매매 차이까지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는 증여 상속세 신고 방법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